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자기 발견, 또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주인공이 비체라는 필명을 쓰시는 박유아 작가님이세요. 아, 네네. 원래는 대기업 워커홀릭이셨다가 또 유럽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북토크 콘서트 사회자, 작가, 강사 뭐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되신 분이죠. 맞아요. 이분의 경험 속에서 당신의 삶에도 좀 영감을 줄 만한 그런 통찰, 아하 하는 순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인터뷰가 참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삶인데 어떤 변화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또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 역할 중에서 어떤 일에 가장 애착을 느끼시는지 또 어려움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바꾸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이분이 자신을 북드러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 북 드러머. 네. 네, 북토크 콘서트 사회자인데 그냥 뭐 행사 진행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작가 책을 여러 번 진짜 깊이 읽고 그 작가의 감정까지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와. 심지어 발표 PPT 자료까지 직접 다 만드신대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음악에서 드러머가 중심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토크를 이끌어간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야, 그 북 드러머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이분이 자기 역할에 얼마나 깊이 몰입하고 또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이 일을 가장 애착 가는 정체성으로 꼽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매일 하시는 독서, 필사, 사색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발휘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핵심 역량이 다 녹아있는 일이랄까요? 그렇군요. 당신이 하는 일에서 당신만의 좀 특별한 의미나 명칭 이런 걸 한번 붙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런 열정을 발견하기 전에 또 다른 경험이 있으셨어요. 남편분 주재원 발령 때문에 유럽에서 3년 정도 사셨는데 아, 네. 물론 뭐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어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 아드님이 언어 문제 때문에 친구들 생일 파티에 초대를 못 받는 일이 있었대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참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분이 그냥 좌절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학교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아이들 사진을 막 찍어주신 거예요. 오, 그리고 연말에 그 사진들을 CD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셨대요. 이게 결국 아들 학교 생활에 되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고요. 와, 정말 지혜롭네요. 그리고 또 영어가 좀 서툰데도 불구하고 한국 요리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정말 관계 맺고 싶은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기회를 만드셨다고.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뭔가 창의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런 적극성이 정말 빛을 발했군요. 근데 또 즐거웠던 유럽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요? 귀국 후에 말이죠. 네, 둘째 아이를 낳고 돌보면서 아이 엄마 말고는 내 이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 그리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방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시기가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때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엄청 바쁘게 지내셨대요. 네네. 근데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그게 사실 게을러 보이기 싫어서 열심히 살았던 거지 정말 가슴 뛰는 일은 아니었다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강연의 진행을 한번 맡게 되셨는데 그때 즉흥적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또 재치 있게 표현하는 자기 재능을 딱 발견하신 거예요. 거기서요? 네. 이게 바로 북드러머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때로는 이렇게 목적 없이 좀 헤매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날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극적인데요. 근데 이분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따로 있었다고 해요. 30대 초반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1년 동안 누워 지내셨대요. 1년이나요? 네. 심지어 수술도 안 된다는 판정까지 받으셨다고. 그 절망감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네. 아이조차 돌볼 수 없는 그런 무력감 속에서도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 수는 없다. 이대로 쓰러질 수 없다. 이런 오기 같은 거랑 책임감으로 버티셨다고 하죠. 와, 정말 강인하시네요. 네. 근데 이 경험이 삶과 죽음을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해줬다고 해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본인 스스로도 인생이 그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니까요. 아, 혹시 당신에게도 이렇게 삶의 관점을 확 바꿔놓은 그런 결정적인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런 깊은 성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를 좀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랄까요? 심지어 아드님이 기존 교육 시스템에 좀 의문을 갖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 결정을 지지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요.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과정,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에게 나다움이라는 건 어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자신을 발견하고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인 것 같아요. 용기 있는 과령이죠. 네. 오늘 살펴본 이 비체님의 이야기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삶의 여러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탐색하면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좀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북드러머로서 또 삶의 여러 무대에서 자신만의 빛깔을 더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특히 그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정말 돋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행복, 여한 없이 살았다고 기억될 삶이란 뭘까? 한번 곱씹어보게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 혹시 예상치 못한 변화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오히려 당신 안에 숨겨진 재능이나 진짜 나다움을 발견하는 기회로 바꿔볼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기존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